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4년은 풍수적으로 풍수 구운이 시작되고 연도로는 갑진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가 변할 때 주로 4자 단위, 그러니까 14년, 24년, 34년 이 갑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24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이나 북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중국 쪽이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은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중국이 붕괴되고 망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중국이 금방 다 폭망하고 나라 전체가 거덜나느냐 그건 아니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운에는 중국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물론 북한도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북한, 시진핑과 그리고 김정은의 사주를 보면서 과연 이 두 사람의 사주의 기운, 왜냐하면 지도자의 사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기운이 변할 때 과연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북한과 중국이 구운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중국과 북한 쌍으로 망할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땐 쌍으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9년 시진핑이 처음으로 김정은과 만나서 정상회담 할 때 서로 파한대수를 하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겠죠. 상당히 둘 다 이렇게 기분 좋게 웃고 있는데, 과연 이 웃음이 이때만 해도 계속해서 앞으로 창창하고 웃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웃음기가 두 사람 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은 시대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람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물리적으로도 시진핑은 나이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김정은은 아직 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전승 기념일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전승했다 기념일이라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사진에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도 보이고요. 또 중국에서 보낸 특사 이렇게 해서 친서를 전달해서 김정은이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우리는 피로써 위대한 전우에 맺었다. 그건 맞는 얘기죠. 자기들끼리 6.25 전쟁에서 서로 피로 나누면서 싸운 것은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고요. 다만 과연 우리하고 북한하고 전쟁을 한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또 중국 인민군과 전쟁을 한 것인지 이게 분분하긴 한데, 결국 북한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군이 싸운 전쟁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중국이란 나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 또한 어떻게 될 것인지, 쌍으로 정말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돌아가는 상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중국과 북한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왼쪽에 시진핑이 중국도 역시 전승절인가 여기서 좀 사회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지금 비행기, 전투함서부터 해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지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실제로 해외 언론 미국이라든지 서방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아울러서 우측 하단에 있는 김정은 또한 지금 무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도 엄청나게 지금 발사를 하고 있고, 핵무기는 계속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 많은 돈들이 북한이 어디에서 나서 이런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짐작은 갑니다만 그게 제가 생각한 대로 실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쌍방 두 나라가 계속해서 무기를 중강한다는 게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조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조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이 두 나라, 이 국가 지도자가 괜히 무기를 증강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화살이 어디로 날아올 것이냐, 대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것이냐, 이 두 나라로 가겠죠. 뭐 사실 뭐 미국으로 가진 않겠죠.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 러시아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결국 대만과 우리 대한민국인데 과연 구운의 전쟁이 터질 것인지, 물론 그런 기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상황은 사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의 사주팔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시진핑은 1953년 6월 15일생이고요. 개사, 무, 정유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주에 거의 화기가 많아가지고 결국 이 지지, 일지에 깔고 있는 재, 편재가 다 녹아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폭망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정은의 사주는 또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는 개해년생입니다. 그래서 개해는 돼지띠인데 을축 그리고 신축일주입니다. 여기는 또 시진핑은 다 불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금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서로 음과 양의 조화로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한쪽은 불이고 한쪽은 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기가 또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극의 기운이면서 필요한 존재다. 왜냐면 이 금덩어리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됩니다. 화가 있어야 기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금이 그럼 금덩어리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분, 또 물어보실 분이 있는데, 물론 뭐 철광석, 원광석, 금광석 이런 건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뭐 칼이 됐든 쇠가 됐든 반지 다이아가 됐든 그런 거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빛이 나려고 하면 반드시 불이 있어야 돼. 어둠 속에서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니면 진주인지 금덩어리인지가 모르잖아요, 어두면. 근데 김정은이 사주는 거의 다 어둡게 되어 있고요. 음기가 강하고 시진핑은 반대로 또 양기가 충만한 사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음양의 조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만나고 살게 되는 그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다, 두 사람이. 그럼 구체적으로 둘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을 비교하면 왼쪽이 시진핑이고 오른쪽이 김정은입니다. 띠로 봐도 뭐 뱀띠하고 돼지띠니까 뭐 별로 안 맞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충살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태어난 달로 봐도 사실 뭐 천간은 목국 토고 또 지지는 추구 원진 기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궁합 볼 때도 이렇게 보면 그다지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유일주, 신축일주, 천간의 기운은 화극금에서 상극의 기운인데 지지가 이 두 사람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묶어두고 있는데, 즉 생각은 다릅니다. 천간은 하나는 정하고 하나는 신금이기 때문에 상극의 기운이다 보니까 지향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천간은 우리가 사상, 생각 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뭔가 형이상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지로 보면 유추 합의됩니다. 즉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지지는 실제로 뭐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나 사상은 다르고 하지만 결국 이용하는 관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지만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뭐 몸이 필요하던 돈이 필요하던 아니면 가정을 뭐 지켜야 하든 해서 어쩔 수 없이 맨날 싸우면서도 이렇게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딱 보면 서로 부부긴 하지만 생각도 다르고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둘 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걸 뭐 순망치안이라고도 하죠.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궁합을 보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운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지금 22년 이민년, 23년 개미년 이 두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 사유축생들한테는 무엇이 발생하나요? 사유축생한테는 겁살과 재살이 들어오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올해 갑자기 이게 나빠진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서부터 시진핑이가 완전히 이상한 짓 하면서 그 제로 코로나 정책 피면서 중국을 나락으로 끌고 가기 시작을 했고, 공동부유라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결국 겁살이라는 것은 어떤 모든 기운 이런 것을 끌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물 손재도 발생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하는 일도 안 되게 되고 폭망하는 건데, 두 사람 다 겁살 재살입니다. 특히 올해는 재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살은 수옥살을 일명 표현을 하는데 모든 부분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은 25, 26, 27년 을사병호 정미 이때는 화기가 충만을 해서 모든 게 불살라진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시진핑은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김정은은 이때는 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골로 간다. 그러면 김정은한테 타격은 미치겠지만 다행히 25, 26, 27은 김정은한테는 다행이죠. 그닥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물론 27년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29년 기호, 그리고 30년 경술, 30일 신해, 32 임자년, 이때 이제 김정은이 역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주만 봐도 지도자감이 아니고 결국 둘 다 폭망 수준으로 간다. 김정은이 자체는 신금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그 칼로서 잘라서 죽이고 학살하고, 시진핑은 불로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녹인다. 이러기 때문에 둘 다 사주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도자가 됐냐? 지도자가 된 게 꼭 사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둘 다 신강한 사주예요. 결국 강한 거는 부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폭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긴 됐지만 지도자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폭망 수준으로 나라를 구렁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사주로만 놓고 봐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왼쪽에 허운손사라고 그래서 중국의 고승인데 무려 120살을 살았습니다. 이 양반이 2025년 중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호랑이에 이제 몇 년 뒤 호랑이에 대한민국 우리 남북이 통일이 된다. 그러면 그게 2034년이거든요. 그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 될지 안 될지 가봐야 되고, 또 여기 소병가, 유백원의 소병가라든지 오른쪽 제갈량의 마전가, 그리고 뭐 이게 좀 추배도 이런 쪽으로 보면 모든 게 여긴 다 중국이 망한다. 이렇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판도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배구조모 아당사 재산저변, 이게 뭐냐면 배구모주라는 것은 이제 시진핑을 나타내 습자거든요. 한자로 따지면. 그런데 모택동 때도 중국을 폭망으로 만들었는데 이 배구모주라는 것도 역시 시진핑의 털모자, 그러니까 새의 하얀색 깃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절벽에 한쪽 편에서 부딪혀서 죽는다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철판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철판에 그림을 그려갖고 그게 뽑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뭐 그림 같은 거 지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우지 못한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새 5마리가 날아가는데 마지막 5마리째, 그러니까 4마리는 날아가고 정상으로 날아가는데 마지막 5마리째, 그게 바로 스끔평 시진핑이가 결국은 절벽에 부딪혀서 죽는다. 이것도 예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이 지금 쌍으로 망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구운에 둘 다 망하게 된다.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북한이 왜 쌍으로 망하게 되는지 시진핑과 김정은의 사주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모든 일 순탄하시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